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단계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지입니다. 자, 국가직 시험을 약 80일 정도 앞두고 있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전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1월 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 90일이 조금 안 남은 시점인데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전략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자, 남은 80일 무엇을 할 것인가? 국어 전략적 학습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르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재시생일 때랑 초시생일 때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나 초시생분들은 본인이 초시라고 하는 것을 까먹고 공부한 지 6개월뿐이 안 됐는데 자꾸만 그걸 까먹고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재시생을 쫓아가요. 그러다가 사실 그쵸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OT를 그쵸 앞부분은 재시생, 뒷부분은 초시생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본인의 그런 어떤 위치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을 선택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시생분들을 위한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시생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점 체크, 두 번째가 집중 문풀, 세 번째가 생활 문풀과 특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그대로 여러분들 1월, 2월, 3월까지 그대로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짰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들한테 이게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약점 체크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론은 이미 정리돼 있어. 만약에 지금 제시인데 이론 정리 안 돼 있다. 조시도 아닌데 그건 아니죠. 이론 다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본인의 몸처럼 생각하는 책 한 권 고르세요. 선제국어를 잡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책이 많이 두껍다 생각하잖아요. 마무리. 이 책도 두껍다. 그러면 딱공 하나를 딱 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책은 뭐냐? 좀 이따가 설명하는 집중 문풀과 선순환이 돼야 되는 이론 압축 회독서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무리 강의입니다.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요, 마무리 옆구리에 꽉 끼시고요. 시험장도 이렇게 옆구리에 꽉 끼신 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론 압축 회독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문풀과 연계해서 내 실력을 다지는, 내 위치를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압축 회독서의 중요성은 뭐 이미 합격하신 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를 많이 그쵸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무리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런 압축을 하시면서 그쵸 문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병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마무리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더 짧은 거 난다 혹은 아직 마무리를 안 들었다. 근데 본인은 충분히 이론 해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얇은 책 한 권으로 정말 핵심 포인트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드린 게 바로 딱공입니다. 강의 수도 차이가 납니다. 마무리가 약 46강 안팎이라고 한다면은 딱공은 20강 안팎이에요. 그러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다른가? 이 책은 이론을 정말 압축해놓고 특히 표로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론은 더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모든 선지가 OX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본서를 딱 들었는데 마무리 듣기는 좀 강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요. 딱 걸어오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정말 엄청난 이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편한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어떤 책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데 선택한 책을 옆구리에 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혼연일체로 너는 나의 그쵸 이론 압축 회독서야 이런 느낌으로 같이 다니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옆구리에 낀 상태로 여러분께서 같이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자, 이런 이론으로 약점 체크용으로 이걸 사용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서 두 번째 이런 어떤 이론 압축 회독서와 집중 문풀이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재생들에게 남아있는 80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사실 이론을 대충 공부하신 분을 빼고서는 이론을 갖다가 그저 완전히 몰라서 틀리시진 않아요. 문법 틀린 이유가 뭐지? 깜빡깜빡 기억이 잘 안 나서. 그쵸? 독해 틀린 이유가 안 읽혀서 뭐 감이 떨어져서. 문학 틀리는 이유가 개념어가 정확히 모르던가 지문이 너무 분석이 어려워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문풀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실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만 되는데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부제를 뭐라 썼죠? 성찰의 시간을 썼습니다. 선생님 문풀을 하는데 뛰어가야지 뭘 성찰을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재시생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푼다고 무조건 도움이 되고 무조건 점수가 오를까요? 뭐 경험자들 꽤 많을 거야. 어떤 분들은요, 욕심껏 막 문제집을 사놔서 쌓아놔. 근데 시험장에 갈 때 다 못 풀고 간다? 그래서 두 번째, 열심히 풀어. 근데 시험장에 딱 가면 비슷한 문제 유형이 있는 거야. 이거 봤는데 틀린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문풀은 양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에게는 뒤에 양치기가 있어. 멜국어 있잖아. 그래서 선제국어는 이 양적으로 문제는 뭐 정말 많이 제공하니까 저는 양적으로 커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플러스 재위생분들은요. 거기 플러스 뭐가 중요한지 아시죠? 그쵸. 성찰을 안 했기 때문에 틀렸던 건 맨날 똑같이 틀리는 거야. 성찰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내가 1월 달에 나침반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제일 문제를 제대로 못 푸시는 분들, 제가 그렇게 풀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 휘리릭씩. 부인 아직 못 푼지도 몰라.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를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정확히 어디를 모르지? 내가 이거를 몰라서 틀렸어? 헷갈려서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유형이 변형되면 어떻게 되지? 정확하게 자기 실력과 위치와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침반 모의고사를 풀면서 특히 이게 기출 변형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침반 기출 모의고사 그 책인데요, 여러분들. 옆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 하다못해 길이 되도록이면 그래 성격까지 똑같이 독해까지 똑같이 만들어놔요. 근데 이러한 모의고사집을 휙 풀고 휙 던져.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문제풀이에 대한 감은 조금 익힌다고 하겠지만 제가 원래 의도한 기출 변형의 목적은 기출을 변형해 놨다는 것은 뭐냐? 나왔던 기출은 절대로 틀리지 말라는 거야. 그 유형은 뿌리를 그냥 파먹으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변형은 여러분들 무조건 속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된다? 문제 푸세요. 푼 다음에 틀리거나 모르는 게 나오지? 반드시 선순환으로 가야 돼. 선순환이 바로 뭐라 했지 아까? 선순환해야 된다 그랬지. 어디로 간다? 그쵸. 앞에 있는 이 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론을 정리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 내가 만약에 어떤 파트 문제를 풀렸지. 예를 들어서 형태소 문제를 틀렸어. 뭐 통사로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은 틀렸네 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시를 풀지 말라고 제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걸 틀렸지? 그러면 이론으로 가던가 기출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동형의 구별을 틀렸단 말이에요. 형태로 내서. 그럼 동형 구별 문제가 가장 많이 있는 기존의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집은 뭐가 있을까? 시중에? 뭐가 있을까? 그게 기출실력이에요. 단원별로 되고 단원별을 다시 그 내용별로 쪼개놨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동형 문제 틀렸다. 감이 떨어져서 까먹었다. 이게 아니야.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건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동형 문제를 풀렸으면 이론으로 만약에 그걸 틀렸다. 그러면은 마무리나 딱공으로 가.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갖다 알고 있는데 헷갈려서 틀렸어. 아니면 난도가 높아 틀렸어. 기출로 가라는 거예요. 기출로 가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동형물을 쫙 풀어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지기 때문에 사실 나침반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가 말한 방식으로 이론 해독하시고 다시 기출로 가. 내가 만약에 배열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나 배열이 감이 떨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배열 문제 틀렸지. 그럼 어디로 가? 기출실록으로 가라고.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배열 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기출실록이에요. 기출실록에는 수십 개 배열 문제 쫙 풀어보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자기 실력을 다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나침반 모의고사는 1월에 진행이 되는데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속도를 안 내도 돼요. 오히려 다졌으면 좋겠어. 본인이 푸는 회차 하나 막 10개 회차를 풀었어요. 모의고사 15회를 풀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출을 똑같이 변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변형 모의고사 틀렸죠. 그럼 이미 나왔던 문제 유형을 틀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나왔던 걸 갖다가 내가 틀렸지. 그럼 다음에 그게 또 나와도 또 틀릴 수 있다는 거잖아.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성찰, 다지기, 선순환 이거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 모의고사를 풀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추천한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공부량이 많다. 생각보다 국어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휘리릭을 안 하니까. 그럼 선생님 계속해서 이렇게 막 다시 선순하고 다시 하면서 그럼 문제풀이가 너무 양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니지. 누가 언제까지 이거 하래 해. 나침반은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려야지. 봉투 때 달리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문제량도 더 늘리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모든 점검을 다 했잖아. 다 했고 내가 만약에 내용일치를 잘 못 풀었어.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문제 풀면서 내용대로 거기다 점검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형도 완벽하게 정리해놨잖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그쵸 달려야지. 그게 바로 봉투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집중문풀에서 성찰의 시간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성찰의 시간을 거친 자들은 자기 주변을 점검하고 본인을 파악하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종 모의사 때 속도가 더 납니다. 근데 이 성찰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신 분들은요. 뭔가 많이는 풀어. 근데 점수가 특별하게 차이가 안 나고 운빨 약간 감이 좀 좋아졌어요. 요것뿐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렇죠? 나침반이 시작되면은 우리 성찰이 시작돼야 된다. 이론적 그렇죠. 선순환 그렇죠. 회도 이것과 함께 반드시 약한 부분은 기출을 가서 확인을 한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자신을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이 집중분을 하면서 반드시 틀린 문제를 분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침판이나 봉투 모의고사가 진행되면서 정말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제국에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좀 몇 명이 든지 모르는데 나침판, 봉투 합치면 이게 1년에 정말 뭐 굉장히 수만 명 이상이 이거를 듣고 자료가 쌓인다고 공단계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중요한 건 상위 20%죠. 상위권 애들이 어떤 문제를 잘 맞추고 한 몇 점 정도가 나오는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전국의 속초가 어디 정도에 위치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홈페이지 가게 되면은 그쵸 여러분들 거기에 자기 점수를 입력하고 등수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이 전국 등수 석차 확인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집중 문풀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1월 달은 나침판, 2월 중순부터 봉투가 그저 진행이 되는데 나침판까지는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봉투부터 그쵸 우리 열심히 정말 말달려서 문제를 화르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생활 문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집중 문풀 다음에 생활 문풀이 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어 강사가 참 이런 말 하니까 이건 진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하는 거 있죠. 국어만 잘한다고 합격합니까? 국어만 100점 만다고 합격하나요? 못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평점이 너무 올라간 데다가 작년까지는 국영사가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전공 과목과 똑같은 배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어 국가직을 준비하시든 지방직을 준비하시든 5과목을 다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바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영사의 배점이 워낙에 그쵸 있었기 때문에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국영사 위주였어 솔직히 그쵸. 근데 지금 시험이 올해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어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시니까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시험 보기 직전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간이 부족합니까? 시간이 남습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해요. 왜? 시험이 다가올수록 본인이 못한 게 막 눈에 보이니까 더 초조해집니다. 바로 시험 보기 직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후달렸던 과목이 뭐예요? 국어였습니까? 물론 국어였던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대부분 국어도 물론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국어라고 하겠지만 그죠? 다른 과목이 약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국어가 제일 약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께서 사실은 국어를 조금 가볍게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른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면 되는가? 시험이 지금 만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어. 시험이 지금 80일 전이 아니라 만약 30일 전이야.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어 강사니까 매일 국어만 열심히 3시간씩 막 2시간씩 죽어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국어가 약하신 분들은 최소 일주일에 2번 집중.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제 국어 너무 약한데 일주일에 4번 집중하면 안 될까요? 너무 고마운데요. 근데 합격하실 거예요? 국어만 매일 한다고 해서 합격한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국어 강사가 이런 말 하니까 제 말을 들으셔야 되죠. 국어만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좋은 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 시험이. 그럼 어떻게 되냐? 7일 중에서 국어가 약하시면 국어에 더 투자를 하셔야 되죠? 그러나 매일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요일을 정하세요. 요일을 정해요. 그래서 최소 약하신 분들은 이틀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되겠지. 근데 나머지 시간 동안 그걸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 위험하잖아. 문장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맞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게 멜국어예요, 여러분들. 주 이틀 이상은요, 국어 약하신 분들은요, 국어에 집중하세요. 저랑 같이 수업에서 좀 만납시다. 그래서 나침반 푸시고요, 봉투 푸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국어에 대한 감을 좀 높이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머지 요일까지 계속해서 달릴 수는 없단 말이야. 나머지는 제발 다른 과목 하세요. 다른 과목 하시면서 감을 떨어지지 않게 해서 멜국어 있죠. 멜국어의 장점은 특장점은요. 일단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전혀 되지 안 되다가 자 문법 문제, 독해 문제, 문학 문제, 어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강의도 짧아. 근데 강의가 특히나 집중적으로 그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어에 집중을 약하신 분들은 이틀 이상, 이틀 정도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요일은 그죠. 하루나 이틀 정도에 하나씩 매일 국어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겁니다. 이걸 꾸준하게 하는 거야. 자, 시험이 다가오면은 지금처럼 5과목이 다 중요한 시점에서는 강약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꾹꾹꾹꾹꾹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꾹꾹 그 다음에 냥냥냥냥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침판과 봉투 모의사 시스템과 그렇죠? 또 하나 저게 난 멜구 시스템을 혼용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여러분들 그쵸 문제에 대한 감이 떨어지지 않고 문제량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국어 본인이 국어가 강하다. 그래도 여러분들 집중을 하루는 하셔야죠. 그쵸?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국어 안 따라오나 내가 강하다고 해서 그거 아니죠. 하루 집중하시고 나머지 다른 과목 하세요. 괜찮아. 다른 과목 해. 특히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감이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러신 분들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멜국어 띵 멜국어 띵 멜국어 너무 가볍게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활문풀에서 제일 핵심을 갖다 찝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시험이 바뀌었다. 강약을 둬라. 특히 시험이 다가올수록 국어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하는 요일을 정하고 그쵸 감을 유지하면서 그쵸 가볍게 문제 풀 수 있는 요일을 정해서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해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지금까지 만약에 손재고 들으시면서 독해 연습 안 했다. 만약에 2022년도에 독해 지문이 길어지면은 선제국어 수강생 내는다 시험장에서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긴 독해 계속 연습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는구나. 짧게 나와도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독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 너무 강조했어. 너무 강조했고요. 전 지금도 매주마다 독해 지문 300개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300개 풀면은 다 돼요. 믿고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봉투 모의사까지 풀었어. 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마 그쵸 2월 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집중적으로 국어를 했습니다. 모의사 풀고 딱공이나 마무리를 들었어요.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매일 국어. 선생님 저는요 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집중했어요. 국어. 나머지 매일 국어 독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바로 직전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시험 직전에 생각보다 학생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자, 그러신 분들은요 시험 직전에 저희 특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여러분들 지금 요게 다 국가직 전에 진행될지 하나 정도는 지방직 전으로 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독해 특강 세상에 없던 독해 스킬. 자, 이거는 제목 약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요 독해 특강은 시험 바로 직전에 정말 한 문제라도 맞추기 위한 어떤 찍기 기술, 독해 원리를 알려드리는 짧은 특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독해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소설 특강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뭐 시 특강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 문학 특강 진행될 예정이고 시험 직전에 정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특강 있죠. 다 같이 막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웃으면서 하는 특강 암기 특강. 표준어 외래어 외우기 너무 혼자 힘들어. 근데 안 외우자니 불안해. 그러신 분들을 위한 암기 특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 우리 3월에는 4월 달 초가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함께 한다는 같이 호흡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입실 전 특강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이 입실 전 특강이 진행되는 그 시간에도 계속 매일 국어는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험 본 순간까지 끝까지 그렇죠? 매일 국어를 조금씩 푸는 거 독해야 산다 꾸준히 푸는 거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조지생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조지생은 제2생과 다릅니다. 제2생분들은요. 문풀 중심으로 가되 선순환, 이론가의 선순환이 약점 체크를 해서 필요한 구조예요. 조지생분들은요. 일단 첫 번째 점검을 해야 될 게 일단 본인이 이론이 정리가 된지를 보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만약에 이론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요. 4월에 시험 보고 싶죠? 무조건 그럼 한 달 안에 압축토리 이론을 끝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사실 올인원을 다 듣기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들으시기 바라는데 만약에 내가 아직 국어를 막 이제 이론 약간 맛본 정도다. 얘와 얘를 추천합니다. 올인원 2배속은요 50강.
그 다음에 마무리는 46강 정도 안팎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국어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마무리로 가는 게 더 적당할 겁니다. 근데 만약 국어가 좀 많이 약하다, 지문도 통지문으로 봐야지 이해가 된다 하신 분들은요, 이쪽을 추천해드리니까 어쨌든 50강 정도를 소화를 해야 돼요. 선생님, 시험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50강짜리 꼭 들어야 되나요? 안 들으면 어쩔게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유형을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식과 유형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볼 수 없는 파트들이 있어. 문법 이런 것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일부 이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학 같은 것도 개념어 정리. 여기까지는 하고 들어와야 돼요. 나머지 독해 같은 건 개별실로 푼다고 하더라도 출생분들 그렇기 때문에 출생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압축적으로 이론을 해독하는 건데, 자, 시간 한 달뿐이 없습니다. 80일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 이걸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과 문풀을 같이 병행해도 되긴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생분들 중에서 이미 이거나 이걸 끝내신 분들은 한 번 더 필기노트 닦고 굉장히 가벼운 강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빠르게 전체의 나무가 아닌 전체 숲을 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중에 하나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자, 문풀로 가야 되는데 어머나 이번에 문풀에 뭐가 들어가 있냐? 단계적 문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저희는 성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푼 게 있어야지 성찰을 하지. 재시생분들은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그분들이 틀렸던 걸 또 틀린 이유가 성찰을 하지 않고 무조건 뛰니까 틀린다는 거지. 그분들은 자신의 자리를 정말 성찰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들은 푼 게 없는데 뭐 성찰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풀어야 돼. 무조건 풀어야 돼. 근데 풀 때 전략은 뭐냐? 단계적으로 풀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거리는요. 기출분석, 기출로고, 그 다음에 봉투, 그러니까 그 나침반, 그 다음에 봉투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단계적이란 말은 뭐냐? 이거를 단계로 다 들으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단계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붙을 수 있는 시험을 대비해서 커리를 짜라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국어 강사잖아요. 4월 국가직 목표를 많이 들어주면 저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합격하지 않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단계적이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 붙을 수 있는 시험에 투자를 하라 그랬지? 지금 만약에 1월인데 영어 점수가 50이야. 자,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4월 국가직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돼요. 기적이 일어나면 돼요. 그쵸, 여러분도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강사니까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약 지금 1월인데 국어 이론 정리가 안 되는데 행복과 행학도 안 돼 있어. 거기가 지금 점수가 하나는 꽈락이에요. 하나는 찍어서 60점이라. 국어 100점 만다고 합격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걸 잘못하는 거예요. 출생이 똑같은 출생이 아니야. 출생인데 시험 끝나고 바로 들어와서 10개월짜리 출생이 있고 시험 끝나고 한참 뒤에 들어와서 2개월짜리 출생이 있고 6개월짜리 출생이 있어. 근데 그 출생도 또 기간이 똑같다 해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니야. 어떤 출생은 독해를 되게 잘해. 문학도 잘하고 원래 국어를 잘하던 분. 어떤 그 출생은 그쵸, 국어라고 하면 그냥 눈이 거의 뭐 까막눈이시면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색깔을 가졌는데 왜 남들과 똑같이 가려고 하지? 왜 도대체 남들이 문풀 든다고 똑같이 듣지? 저는 그래서 수의생분들을 꼭 말씀드리시는 게 이거예요. 이론 정리의 시간 투자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문풀은요, 여러분들이 붙을 수 있는 시험에 집중 투자하세요. 지금 만약에 이론 정리 다 끝난 출생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부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있죠. 다른 과목 이론 정리 웬만큼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4월 시험을 노려야 되잖아. 4월 시험 국가시험을 노려야 되는 거 당연히 기출, 나침반, 봉투문사 열심히 풀어. 선생님 기출을 갖다가 다 풀 시간이 없어요. 약한 파트부터 먼저 풀어. 그리고 이분들은요, 최소한 2월에는 나침반이나 봉투로 결합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단원별로 돼 있잖아. 근데 단원별로 할 때는 잘 풀었는데 이게 문제가 막 실전에 섞인다? 갑자기 긴 지문이 앞에 오고 짧은 지문 뒤로 가고 한자 갑자기 넣고 멘붕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어도 시험 보기 2달 전부터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요, 1월에는 열심히 이론 정리하세요. 하시고 기출까지 분석하면 너무 좋아. 근데 아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요, 그쵸, 얘네랑 기출을 같이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을 선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세요. 다 푼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어떤 파트가 약해 거기만 집중적으로
선생님 여기가 약한 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문제 풀면 틀리잖아. 그치? 그걸 통해서 다시 가는 전략, 시간을 이렇게 절약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4월 9까지는 이론 정리랑 기출만 여기서 잘릴 것 같아. 도저히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요. 6월 지방제를 노리세요. 괜찮아요. 시험 한 번만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지금 오히려 천천히 실력을 쌓으세요. 그러면서 다른 과목과의 평점을 맞추세요. 맨날 국어 안 해도 돼. 국어에 아까 얘기했던 집중적으로 하루 이틀을 투자하시고 나머지 영어, 한국사, 선택 과목, 전공 과목에 투자를 하셔서 평점을 맞추는 작업을 3월까지 하시고요. 4월에 문풀 들어와도 됩니다. 그때 다시 4월, 5월 지방제 문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꼭 초등생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게 좀 국가직 OT야. 국가직 OT인데 본인의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공부 시작한 6개월 이상이다, 7개월 이상이다, 충분히 정리가 웬만큼 이론됐다. 들어와. 들어오는데 만약에 시간 좀 부족하신다 그러면은 나침반 하면서 기출을 선별적으로 예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의 문풀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내가 실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럼 우리에겐 다음에 6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실전풀은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붙을 수 있는 시험에 집중 투자를 하시고요. 문풀에 뛰어들기 전에 이론 해독을 충분히 하시면서 기출에 투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지금 국어는 웬만큼 잘하는데 다른 과목이 너무 약해요. 국어는 제가 85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시생, 조생, 재생은 당연히 9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 행법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법을 해야 되는데 행법에 집중하면 국어를 까먹을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분들 다른 과목 정리할 때요. 매일 국어를 까먹지 마세요. 매일 국어, 독해훈련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는요. 매일 국어 독해야 산다 열심히 들으시고요. 입실전 특강도 사실은 뭐 꼭 안 들으셔도 돼요. 이제 본인이 봐야 되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 전에 진행된 특강을 들으라고.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 지방제 집중한다. 지방제 전에 인터넷 세독을 들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초시생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문풀을 땡겨든다는 생각을 버려요. 문풀은 아까 얘기했지, 성찰하고 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성찰하기에는 아직 양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을 일단 채우는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뛰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초시생분들은 특히나 본인 전략을 잘 점검을 하셔서 어디서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국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와야 되는지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전략적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약점 체크하세요. 자신의 어디? 그치, 옆글에 이론서, 해동령을 하나 낀다. 얘랑 나는 하나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조건 얘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문풀이다. 근데 문풀을 하면서 선순환, 약점 체크, 문풀을 하면서 기출해도. 알겠습니까? 문풀에 집중을 하시되 처음에 문풀을 할 땐 나침반은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충분히 성찰해서 자기를 다진 다음부터는 집중으로 뛰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적으로도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하루나 이틀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또 양을 채워야 되니까 매일 국어, 독해 열심히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강강량량 요 시스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다른 과목과 밸런스를 맞추면서 합격으로 가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희생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론이 정리된지를 좀 보세요. 최소 여러분들께서 마무리 정도는 들어야지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압축이론 제대로 정리된지 보시고요. 이게 되신 분들은 단계적으로 문풀을 하는 것인데 모든 단계를 다 들으라는 게 아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본인의 내용 정리에 따라서 나침판을 들어오실 분들은 나침판과 기출의 파트를 같이 푸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고요. 아직까지 나침판이나 봉투를 들어오기 힘드신 분들은 기출실록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이론과 기출을 먼저 정리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타 과목을 갖다가 공부하실 때 국어 놓으면 안 돼. 특히 초시생들은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매일 국어, 독해 산다.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이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의 지금 위치, 본인의 어떤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생은 문풀 위주로 이론과 선순환을 한다. 그리고 성찰한 다음에 뛴다. 초이생은 일단 이론적인 유형적인 게 좀 다 잡아졌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더 이론과 특히 기출형 중심으로 정리하시다가 이게 웬만큼 됐다 하면 그 다음부터 모의고사로 뛰어온다. 알겠습니까? 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해야 할 것을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이거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요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힘들지만 완수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게 또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80회를 앞두고 여러분께서 한번 다시 자기 자리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후 바로 며칠 뒤에 바로 개강하게 될 나침반 모의고사 딱공, 그 다음에 이후에 봉투 모의고사와 특강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같이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